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주의 부도 완화, 정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도 역시 500인의 시민 참여단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되고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수기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3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개념 다지기부터 들어갑니다. 쏙쏙 개념만 설명해 주시는 1타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타 500. 자, 여러분, 1타 강사 큰별쌤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구. 자, 이 선거구라는 거 대체 뭘까요? 선거구는요, 지역구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나눈 하나하나의 덩어리 구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역구를 253개로 아주 잘게 쪼개서요, 그 안에서 딱 한 명의 대표만 뽑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인구 많습니다. 자, 지역 단위는 같지만요, 그 규모를 고려해서요, 서울 노원구는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노원구 병 세 덩어리로 나누고요. 경기도 부천은요, 갑, 을, 병, 정까지 세분화합니다. 그만큼 인구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 각각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의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누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소선거구제는요, 간단히 말해서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이 말인 즉슨 2등 이하의 후보를 선택했다면 그 표들은 모두 사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만요, 절반에 육박했던 강원 지역이 있습니다. 당선자가 정해졌긴 하지만 이거 뽑은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나 그 왠지 좀 찝찝한 기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1등만 기억하는 소선구제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일명 지역주의 쏠림 현상. 쉽게 말해서 경상도는 국민의힘 철옹성, 전라도는 더불어민주당 철옹성. 그 단단한 성문에 이거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틈이 잘 보이지 않겠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제로의 개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중선거구제는요, 선거구를요, 소선거구보다 넓게 구분합니다. 득표순으로 국회의원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걸 말하고요. 대선거구제에서는요, 보다 더 선거구를 넓게 구획해서 한 지역구에서 더 많은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한 지역구에 1등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 뒤 득표자들까지 당선되는 개념. 회사 회식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원래는요, 거수에서 삼겹살이 1등으로 뽑혔어요. 우린 다 삼겹살 먹어야 돼. 내가 초밥을 먹고 싶었든 동료가 비빔밥을 먹고 싶었든 무조건 삼겹살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젠 삼겹살도 먹고 그 옆에서 초밥도 먹고 또 그 옆에선 비빔밥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제시되고 실제로 먹다 보면 평소 회식 메뉴로 미처 생각지 못했던 평양냉면도 메뉴 후보로 등장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은 또 뭘까요? 자, 먼저 각 정당 후보들끼리의 경쟁은 물론 정당 내 경쟁까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요,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당선자라고 해도요, 지역구민 다수의 표를 얻어 1등에 당선된 대표자와 낮은 지지율과 함께 4등으로 선출된 대표자,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 입지가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은요, 선거구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에 제시되는 새로운 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도시 따로, 농촌 따로, 도농복합형
중대 선거구제입니다. 자, 예컨대요. 인구수 52만여 명인, 우와 크다, 이 서울 강남구, 여기는요 강남 갑을 병을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해서 의원 3명을 선출해도 뭐 다 같은 강남구 주민으로서 대표하니까 큰 문제 없겠죠. 자, 그런데 4개 지역을 다 합쳐도 인구가 16만 명에 불과한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자, 이 지역구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인구 13만 명의 남원, 임실, 순창 등과 통합해야 가능해지는데, 자, 그럼 이 경우 도대체 어느 지역을 대표해야 되는지 이 퀘스천 마크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서는요, 이런 경우 농촌에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서 기존 지역구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대표성을 이어가자라는 방안입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의제보다 확실히 좀 어렵다는 게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의제는 발제자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의제 발제자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님, 발제 시간 역시 최대 5분 드리겠습니다. 발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각자 가진 기량이 어떻든 모두 동일한 조건의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습니까?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 지역을 의미하는 선거구는 이 경기의 그라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는 선출되는 의원 수에 따라 소, 중, 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 선거구에서 딱 1명만 선출하면 소선거구제, 통상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현행인 소선거구제, 앞서 소선거구제가 비례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밖에도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정책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이른바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지속되는 것도 소선거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 대안 중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의 효과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표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가 버려지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의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선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확률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선거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긍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우선 표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중대선거구 하에서의 선거구 획정 문제는 또 어떤가요? 예를 들어 현재 강원도에는 4개의 시군이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곳이 4개 있습니다. 이 지역에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해서 2~3명을 뽑는 선거구를 만들게 되면 강원도 면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초대형 공영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강원도뿐 아니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초거대 선거구의 등장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제도입니다. 인구수가 많고 면적은 좁은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고 대신 인구수가 적고 면적은 넓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이론적 취지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 정치에 이 도농복합형 제도가 잘 맞는 건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점만 있나 하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큰가 하면 장점도 크고 참 쉽지 않네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 어떤 것일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선거구제 크기에 대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대 정액과 강우찬 교수의 두 번째 의제에 대한 발제였습니다.